모두들 태국이 반짝이는 황금 사원,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푸른 해변으로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태국에서 속옷을 깜빡 잊고 밖에 나갔다가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술집에서 작은 종을 울리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술값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요? 태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믿기 힘든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이 15가지 기묘한 사실들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15. 속옷 법칙.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 태국에는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는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태국에서 속옷 없이 밖에 나가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겉으로 봐도 쉽게 알아챌 수 있죠. 하지만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건 분명히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태국 경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거의 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해도 소용없죠.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입지 않는 걸 사회 질서와 전통 문화를 해치는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 옷을 깜빡 잊고 나왔다면 경찰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벌금을 물릴 거예요. 그 벌금은 꽤 큰 돈이 될 수 있답니다. 태국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규칙은 엄격해 보이지만 태국 사회가 복장의 품위와 격식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단순히 겸손함에 관한 게 아니라 태국 사람들이 적절한 사회 질서라고 여기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법의 시행은 태국이 공공예절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심지어 서구 국가들에서는 사적인 문제로 여겨질 만한 부분에서도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14. 아내 대여 직업. 태국의 유명한 해변 도시 파타야는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밤문화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을 놀라게 할 만한 독특한 사회적 관행으로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요. 그중 하나가 일부 유흥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반자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외국인 방문객과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한밤, 일주일,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말이죠. 이 관계는 결혼이 아니라 여성이 동행하며 외출, 파티, 쇼핑, 혹은 짧은 여행에 함께하는 일시적인 계약이에요. 이 여성들 중 많은 이들은 시골 지역 출신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이 관행은 태국의 관광 산업 뒤에 숨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며 재정적 필요와 개인적 동행이 종종 겹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타야에서 이런 관행이 흔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양쪽 모두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죠. 이 현상은 현대 태국에서 빈곤, 관광, 그리고 문화적 적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며 윤리, 법적 문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13. 아름다운 여성의 나라. 태국은 아시아에서 여성 리더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종종 인정받아요. 국제조사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고위 경영직이 여성에 의해 채워지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평균인 약 4분의 1보다 높은 수치예요. 특히 경영진과 재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 태국은 성별 다양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나라죠. 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성을 동시에 중시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들은 태국의 전통 의상인 쭈타이를 입으며 이는 문화적 자부심과 우아함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오늘날 많은 태국 여성들은 온라인 소통과 글로벌 연결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요. 태국인의 잘 알려진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국 미소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이 팬나이라는 표현인데
이는 말 그대로 괜찮아요 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진심 어린 수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은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요. 이는 태국인들이 미묘하고 섬세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통과 현대성의 균형은 태국 여성들이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보여주는 적응력과 정서적 지능을 강조해요. 12.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생활비. 태국에서 생활하는 건 마치 숨겨진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의 돈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번화한 방콕에서 현대적인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보통 한 달에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예요. 치앙마이 같은 조용한 도시에서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충분하죠. 공과금도 저렴해요. 에어컨을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보통 6만 원 이하이고 고속 인터넷은 한 달에 단돈 2만 원 정도예요. 음식은 태국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신선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은 한 끼에 단돈 1,400원에서 2,800원 정도예요. 한 사람의 한 달 식료품 비용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교통비도 저렴하죠. 방콕의 기차와 버스는 한 달에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이고 택시나 차량 공유 서비스는 미국에서보다 훨씬 저렴해요. 운동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추가 비용도 저렴해요. 헬스장 회원권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이고 고품질 치과 치료는 미국 가격의 일부에 불과해요. 전체적으로 검소한 생활은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으로 가능하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면 충분해요. 이런 비용 이점 덕분에 태국은 디지털 노마드, 은퇴자, 그리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 있어요. 임대료, 음식,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이렇게 저렴하다면 여러분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1. 태국 승려들의 기묘한 삶. 태국을 떠올리면 평화로운 승려들이 경전을 읊으며 수도원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와 뉴스 보도에서 떠도는 스캔들은 그런 전통적인 이미지를 흔들고 있어요. 몇몇 유명 승려들이 심각한 비행, 재정 부정, 호화로운 기부 수령 등 전통적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난받고 있죠.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루앙푸넨 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승려로 돈 세탁과 기부금 오용 혐의를 받으며 태국 당국에 의해 자산이 동결된 경우예요. 이런 사건들은 수도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었고 종교기관의 감독과 책임에 대한 긴급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소수의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며 태국 사회에서 승려 전체 또는 불교 성직자의 더 큰 역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10. 술집에서 종을 울리지 마세요. 태국의 활기찬 술집에 들어가면 카운터나 테이블 근처에 작은 종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무해해 보이지만 이 종을 울리는 건 여러분의 지갑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죠. 태국 술집에서 종을 울리는 건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잔씩 돌리는 걸 의미해요. 관광지에서 인기 있는 이 장난스러운 전통은 관대한 마음을 보여주고 축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거예요. 종이 울리자마자 바텐더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하고 술집 전체가 환호로 가득 차죠. 이건 여러분을 한밤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술집이 북적거릴 때는 엄청난 금액의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재미있는 제스처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걸 힘들게 배웠답니다. 그러니 태국에서 밤을 즐기며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종을 울리는 게 이번 술은 내가 쏜다 라고 말하는 친절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 매혹적인 발견을 계속 풀어나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눌러서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채널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 가져올 수 있어서 기뻐요. 9. 다리를 꼬고 앉지 마세요. 태국 문화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건 특히 사원 같은 엄숙한 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져요. 이 자세는 특히 종교적 상징물을 마주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례하고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 문화적 금기의 이유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불교 철학과 태국의 전통적인 존중과 위계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죠. 예배 장소를 방문할 때 관광객과 거주자들은 다리를 바닥에 놓고 똑바로 앉거나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는 전통적인 태국 앉는 자세로 존중을 표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신성한 공간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배 장소의 엄숙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올바른 앉는 자세는 태국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태국 문화에 더 잘 융화되고 존중을 표하려면 앉는 자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리를 꼬는 걸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는 불편을 초래하는 걸 피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가치와 관습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사회의 평화와 품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규칙의 중요성은 사원뿐만 아니라 공식회의, 전통의식, 그리고 연장자나 존경받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도 적용돼요. 팔 아머리 만지기 금지. 다른 나라에서는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게 사랑스럽고 친밀한 제스처로 보일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금지된 행동이에요. 태국 문화에서 머리는 가장 신성한 신체 부위로 존중과 영혼과의 연결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제스처로 머리를 만지는 것조차 무례하거나 개인 공간 침해로 여겨질 수 있죠. 이 규칙은 태국에 있을 때 지역 관습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금지는 모든 형태의 머리 접촉에 적용되며 서구 문화에서는 흔한 아이들 머리 쓰다듬기도 태국에서는 매우 불쾌한 행동이에요. 태국 불교에서 머리의 영적 중요성은 과장될 수 없을 만큼 커요. 머리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여겨지며 영혼을 품고 더 높은 의식과 연결된다고 믿어져요. 실수로 누군가의 머리에 스치기라도 하면 즉시 사과해야 해요. 이 문화적 규범은 태국인의 일상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스며든 깊은 영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7.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 제창 문화. 태국에서는 매일 아침 8시와 저녁 6시에 전국적으로 국가인 플랭체타이가 연주되어 기차역, 공원, 번잡한 시장 등 어디서든 말이죠. 이 전통의 독특한 점은 관광객을 포함한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조용히 존중을 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걷거나 쇼핑하거나 운동하던 사람들은 모두 멈춰 서서 조용히 서 있어요. 이 모습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놀라움이나 혼란을 줄 수 있지만 태국인들에게는 애국심과 국가적 단합을 나타내는 엄숙한 전통이에요. 이 관행은 하루에 2번, 놀라운 정적의 순간을 만들어내죠. 노점상들은 판매를 멈추고 아이들은 놀기를 멈추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해져 북적이는 공간이 잠시 동안 공유된 존중의 장면으로 변해요.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시작 전에 왕을 기리는 왕실 창가가 연주되고 극장에 있는 모두가 일어서야 해요. 이는 주로 문화적 기대지만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드물게는 태국의 왕실 보호법에 따라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방문객들에게 이 관습을 따르는 건 태국 문화와 국민이 국가와 왕실에 대해 가진 깊은 존경심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6. 우차정의 휘파람 불기 금지. 태국에는 자정에 휘파람을 부는 걸 금지하는 특별한 영적 규칙이 있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관습뿐 아니라 지역 신념의 중요한 부분을 반영해요.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밤의 휘파람 소리는 영혼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여 생활 공간의 평화와 고요를 방해한다고 여겨져요. 이 미신은 태국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현대적이고 교육받은 태국인들도 어두운 밤에는 휘파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믿음은 태국 불교 이전의 고대 정령 숭배 전통에서 비롯됐어요. 태국 민속에는 밤 시간에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과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며 휘파람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을 불러들이는 신호로 여겨져요. 많은 태국인들은 밤에 휘파람을 불었다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불운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규칙은 지역 사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태국 사람들의 깊은 영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규칙을 따르는 건 밤의 평화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의 오랜 믿음과 관습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규칙을 통해 태국은 일상에서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체 내 존중과 균형의 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왼손으로 물건 주지 마세요. 태국 문화에서 오른손은 중요한 행동, 예를 들어 물건을 주고받거나 선물을 주거나 소통할 때 사용하는 지배적이고 깨끗한 손으로 여겨져요. 반면 왼손은 종종 부정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손으로 보여져요. 이 문화적 규범은 전통적인 위생 관행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왼손은 개인 위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부적절했죠. 다른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 예의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이 규칙은 단순한 사회적 예절을 넘어 태국 문화에서 존중을 나타내는 일부예요. 이 관행은 단순한 선물 주기를 넘어 가리키기, 밥 먹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신성한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제스처에 적용돼요. 방문객들에게 이 규칙에 주의를 기울이는 건 지역 문화에 융화되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방법이에요. 돈을 건네거나 명함을 받거나 음식을 전달할 때도 항상 오른손을 사용해야 해요. 큰 물건을 위해 두 손이 필요할 때는 오른손이 주가 되고 왼손이 보조 역할을 해야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태국 관습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문화적 규칙이 있는 나라에서 실수로 왼손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4. 태국의 김목 부족. 태국 북부의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카얀족, 흔히 김목 부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적 관습으로 알려져 있어요. 카얀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무거운 황동 목걸이를 착용하며 길게 늘어난 목의 놀라운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들의 문화에서 이 모습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높은 지위를 상징해요. 이 고리는 실제로 목을 늘리는 게 아니라 쇄골을 아래로 눌러 상체를 변형시켜 길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관습은 보통 5살쯤 시작되며 소녀가 자라면서 더 긴 고리로 바꿔요. 어떤 고리 세트는 전체 무게가 몇 킬로그램에 이를 수 있고 여성들은 건강상의 이유로만 이를 벗을 수 있어요. 남성들은 이 고리를 착용하지 않지만 이 전통을 부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 자랑스러워해요. 이 관습은 영적, 문화적 신념과 연결되어 있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이를 유산 보존과 방문객 유치를 위해 이어간다고 인정해요. 태국의 카얀 공동체는 종종 작은 대나무 마을에 살며 직조, 수공예품, 그리고 관광으로 생계를 유지해요. 방문객들은 그들의 화려한 의상을 보고 수공예품을 구매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워요. 관광은 수입과 가시성을 가져왔지만 태국에 있는 많은 카얀이 미얀마 난민으로서 관광 산업 외에 법적 권리와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상품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3. 바삭한 튀긴 바퀴벌레. 인기 있는 간식. 바삭한 튀긴 곤충은 태국의 가장 독특하지만 기억에 남는 음식 경험 중 하나예요. 길거리 노점과 시장에서 메뚜기,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심지어 거대한 물벌레까지 튀겨서 양념한 뒤 바삭한 간식으로 판매해요. 모험심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태국 시골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이런 음식을 먹어왔어요.
곤충은 풍부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가축보다 훨씬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이에요. 영양학적으로 많은 식용곤충은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그램당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태국인들에게 곤충은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간식,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 또는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제공했던 음식으로 더 많이 즐겨져요. 오늘날 이는 특히 태국 북동부 지역에서 지역 음식 문화의 일부로 남아있어요. 방콕의 야시장이나 짜뚜짝 같은 곳에서 튀긴 귀뚜라미나 메뚜기 바구니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방문객들은 그 맛이 고소하고 바삭하다고 묘사하며 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이 테이블 위에 발 올리지 마세요. 태국인들은 테이블이 식사와 사교를 위한 중요한 장소라고 믿어요.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건 무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식사 공간에 대한 무례함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 문화적 금기는 신체 부위의 위계에 대한 태국의 더 넓은 신념체계에서 비롯되며 발은 가장 낮고 덜 깨끗한 신체 부위로 간주되죠. 테이블 위에 발을 올리는 건 공간의 청결과 정돈을 해칠 수 있으며 특히 식사나 손님을 초대한 자리에서 중요해요. 테이블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유지하는 건 공유된 환경에서 존중과 편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규칙은 공동 공간에서 조화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태국인의 가치를 반영해요. 이 금지는 테이블뿐만 아니라 음식, 일 또는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높은 표면에 적용돼요. 태국 가정과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어디에 두는지 매우 신경 쓰며 특정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고 발의 위치를 항상 조심해요. 이 관행은 태국인들이 공유 공간과 사회적 조화에 대해 가진 깊은 존중을 보여줍니다. 1. 이왕과 왕실 비판 금지. 태국에서는 왕, 왕비, 왕위 계승자 또는 섭정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레즈 마제스테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요. 위반 시 한 번의 범죄당 3년에서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예요. 왕실은 단합, 전통,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의 핵심 상징으로 여겨져요. 역사적으로 태국 왕은 때로는 반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정도로 특별한 존경을 받아왔어요. 오늘날에도 왕은 많은 태국인들에게 도덕적, 영적 지도자로 여겨지며 왕실에 대한 무례한 행동은 강하게 비난받아요. 방문객과 거주자들은 이 법을 염두에 두고 공공연설, 소셜미디어 게시물 또는 가벼운 발언에서도 무례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해요. 이 법은 태국 시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죄로 판결받은 사람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마주해요. 이 15가지 기묘한 사실들은 태국이 단순한 열대 낙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고대 신념과 현대적 현실이 공존하고 존중과 위계가 일상적 상호작용을 지배하며 겉보기에 단순한 행동이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나라예요. 이 관습들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당황하거나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국 문화의 풍부한 직무를 감상하고 이 놀라운 나라를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태국에서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